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픈소스 침입 탐지 시스템과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윈스라는 회사에서 왼쪽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스나이퍼 1이라는 침입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윈스를 나와서 호서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부 특임교수로 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침입 탐지 시스템 시절부터 이후에 침입 방지 시스템 그리고 디도스 대응 장비까지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을 우리가 그 단지 탐지 로그를 갖다 수집하는 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러한 탐지 로그들로부터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소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소아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침입 탐지 시스템의 개요와 그 다음 오픈 소스 침입 탐지 시스템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의 최신 동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입 탐지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침입을 탐지한다는 것은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으로부터 악성 행위나 아니면 정책 위반 행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탐지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어하거나 탐지 로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제품을 우리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에 차단까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악성 행위는 이런 해킹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악성 코드를 이런 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침입 탐지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악성 행위들을 탐지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IDS, IPS가 탐지한 이러한 침입 탐지 정보가 있는데요. 이를 탐지 이벤트 또는 탐지 로그라고 합니다. 탐지 이벤트를 갖다 통합 관리하는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SIEM 내지는 ESM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탐지 이벤트를 갖다가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요. 네트워크의 보안 장비들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 보안 장비를 동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통합관리 시스템 안에다 넣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SOA, 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Response라고 합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하던 1980년도에 제임스 앤더슨이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대한 로그 감사 추적 도구로서 네트워크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은 1986년에 도로시 데닝이 SRI의 레포트로 Intrusion Detection and Expert System이라고 하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여기서 침입 탐지 시스템의 모델을 정책 기반의 탐지와 행위 기반의 탐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효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후에 1995년에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브로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연구용으로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나 행위를 갖다 분석하는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까지 이 제품을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크라고 부릅니다. 1998년에 이제 오픈소스 이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이 스노트 탐지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마틴 로시에가 만들었는데 이후에 2013년에
소스파이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노트에 이 소스파이어가 인수되어서 소스파이어는 시스코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침탐 시스템이 마땅한 게이지 이후에 사라지게 돼서 2010년에 OISF에서 네트워크 침탐지 시스템 개발을 갖다가 펀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리카타라는 침탐지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스노트는 본격적인 네트워크 침탐지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잘했지만 성능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카타는 최초 설계할 때부터 멀티 스레딩 기술을 적용해서 탐지 엔진에서 고속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적재를 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이런 패킷을 분석해서 탐지하는데 이런 탐지 정책이 필요한데 그 탐지 정책으로서 가장 유명한 게 스노트에서 만든 스노트 탐지 정책입니다. 이거는 스노트 버전 2에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은 주로 네트워크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존재하냐면 일반적으로는 방화벽 바로 안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트래픽이 밖으로 나갈 때 내부에서는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서 공인 IP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부에 공격을 당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바깥에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방화벽 바깥에다 두기보다는 방화벽 안쪽에 네트워크 보안장 침탐 시스템을 두게 됩니다. 이 IPS와 IDS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서버 내부에 두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호스트 IDS, 호스트 IPS라고 그러는데 이 장비는 당연히 서버 내부에 설치해서 서버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 트래픽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침탐 시스템은 크게 5가지 모듈 플러스 탐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킷을 수집하는 패킷 라이브러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킷 캡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하드로부터 패킷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PCAP 라이브러리나 DPTK와 같은 이러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패킷을 수집했으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의 처음에는 프로토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패킷의 네트워크 헤더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L2, L3, L4 레이어의 헤더를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패킷이 쪼개져서 들어오게 되면요. 이 플로우를 보고서 동일 플로우의 패킷들을 가지고 쪼개진 패킷을 재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조합하는 기능을 프리프로세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플로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쪼개진 패킷들을 하나하나 조각 맞춰서 재조합을 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프래그먼트, 디세그멘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패킷은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패킷이 인코딩 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뒤에서 탐지하기 편하게 디코딩해서 페이로드를 좀 보기 편한 구조로 바꿔주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노멀라이징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HTTP에 URI 인코딩 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프리프로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텍션 엔진은 이렇게 앞에서 프로토콜을 파싱해서 가지고 있고 분석해내고 있고 그리고 쪼개진 패킷을 재조합하거나 아니면 인코딩 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들어준 걸 가지고 공격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 여부를 탐지해내는 매칭해서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디텍션 엔진입니다. 이때 공격 시그니처를 가지고 탐지하는데 이 공격 시그니처 우리가 디텍션 룰, 침입 탐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탐지가 일어나게 되면 탐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탐지 이벤트를 로그 서버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아웃풋 모듈에서 하게 되고요. 때로는 침입 방지 시스템에서는 수집한 패킷을 반대편 네트워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웃풋 모듈 쪽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과 방화벽이 한글로 다른 이름으로는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IPS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방화벽은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지와 차단이 뭐가 다를까라고들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될 텐데요. 이거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측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IPS와 방화벽의 그 차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IPS는 패킷의 프로토콜 헤더를 보고 차단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페이로드까지 보고 차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화벽은 앞에 프로토콜 헤더를 분석해서 우리가 파이브 투플이라고 하는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이렇게 5개인 파이브 투플을 가지고 정해진 정책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차단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허용과 차단을 결정합니다. 구성 방식은 방화벽은 게이트웨이 IP를 가지고 있어서 이 IP 레이어까지 올라와서 패킷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전달할지 차단할지를 결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IPS는 게이트웨이 I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IPS가 그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로, 투명한 모드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인라인 모드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의 라인의 중간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성 위치는 방화벽이 바깥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IPS는 방화벽의 바로 뒤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래픽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헤더는 양쪽 다 보지만 IPS도 보고 방화벽도 보지만 페이로드 부분은 주로 IPS가 보고서 컨텐츠 기반으로 공격성 여부를 탐지하게 됩니다. 관련 기술 관점에서 IPS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디텍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로데이 어택을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어노멀리 디텍션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화벽은 주로 이 파이브 투플을 보고 탐지 및 차단을 하게 되고요. 이 파이브 투플 이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서비스가 열려 있으면 그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을 쫓아가면서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걸 체크포인트에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고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트풀 패킷 필터링 기능을 갖다가 관련 기술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IDS의 탐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그니처를 가지고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룰 정책 기반의 탐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책 기반의 탐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정책, 이걸 우리가 어택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DS에서 공격을 인지하기 위해서 패킷에서 악성 패킷으로 분류한 정상 패킷인지 악성 패킷인지를 분류하는 패턴 내지는 플래그들의 집합을 우리가 어택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택 시그니처에 등록된 이러한 패턴만 패킷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규로 만들어진 공격들은 그 어택 시그니처의 집합에 없기 때문에 탐지하기에 좀 어렵다 해서 제로데이 어택을 좀 탐지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택 시그니처의 구성 요소는 프로토콜 헤더에서 IP, 프로토콜, TTL, 내지는 TCP 플래그들, ICMP 타입 앤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토콜 헤더에 있는 그 플래그들이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바이트 문자열, 이걸 우리가 컨텐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 문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동적으로 이제 그 문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PCR이라고 해서 Perl Compatible Regular Expression입니다. 이런 문법을 활용해서 탐정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HTTP의 메서드나 아니면 도메인 네임이나 URL이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토콜 헤더 정보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러한 문법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이 정책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의 집합, 이걸 우리가 어택 시그니처들에 대한 탐지 정책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택 시그니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법이 스노트 정책입니다. 스노트 룰이라고 합니다. 스노트 룰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버전 2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널리 이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안 제품을 가지고 인증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쓸 때 이 스노트 정책을 지원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대부분의 침입 방지 시스템에서는 스노트 정책을 지원을 합니다. 스노트 정책은 크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스노트 문법으로 표현된 어택 시그니처의 집합을 스노트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스노트 문법 자체를 우리가 스노트 룰이라고 부릅니다. 문법으로서의 스노트 룰은 크게 헤더 영역과 옵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IDS의 탐지 방법은 어노말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정상행위들이 있는데 이 정상행위를 벗어난 비정상행위를 우리가 어노말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어노말을 갖다가 탐지하는 그러한 거를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정의했는데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공격의 의도는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정상으로 예전에 분류했었기 때문에 자꾸 탐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당히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는데 노이즈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펄스 포지티브 오탐이라고 하는데 어노멀리 디텍션은 바로 이러한 오탐이 발생이 굉장히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 디도스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거 이걸 디도스로 정의를 일반적으로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도스의 정의를 할 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조금씩 일어나는 이런 트래픽들은 정상으로 보고요. 대량으로 발생하는 트래픽들을 비정상으로 본다라고 해서 인계치를 두고 이제 인계치를 넘어가면 나쁜 놈, 인계치를 안 넘어가면 좋은 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인계치를 넘어간 트래픽들을 차단한다. 이렇게 하면 디도스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에도 좋고요. 때로는 내부 정보를 갖다 이렇게 유출하는 행위 중에서도 트래픽 빨리 유출을 해야 이제 끝내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중간에 걸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훅 빼가려고들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그렇게 데이터를 왕창 전송할 일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탐지할 때도 이 abnormal detection, anomaly detection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이 기준, 이거를 갖다가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적으로 각각 행위별로 인계치를 인공지능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 트래픽을 학습해서 비정상 행위를 갖다가 탐지해내고 비정상 트래픽들을 탐지하는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노멀리 디텍션은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탐, 펄스 포지티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인계치 기껏 학습해서 만들어 놓아도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 인계치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처리 리소스를 소유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IPS 시스템 부하가 많이 커진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커지지는 않고요. 이러한 탐지 정책의 인계치를 만드는 그걸 학습하는데 내지는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관리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계치 밑으로 흘러다니는 비정상 트래픽들은 탐지 및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침입 탐지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침입탐지 시스템은 크게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 세 가지, 스노트, 스리카타, 그리고 지크로 이름 바꾼 브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기반의 침입탐지 시스템인 오셋과 그 다음에 샴하인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노트입니다. 스노트는 1998년에 마틴 로치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 유명한 이유가 침탐지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탐지 정책을 갖다가 문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문법이 굉장히 유용해서 다른 침탐지 시스템들이 전부 다 그 문법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거의 드펙 스탠다드 형태로 이 문법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노트 침탐지 시스템은 2013년에 소스파이어로 법인을 설립했고요. 이후에 이제 시스코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는 시스코에서 상용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에 스리카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오픈소스 침입탐지 시스템으로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침입탐지 정책은 이 스노트 문법을 가지고 업계에서 거의 준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탐지 정책에 대한 표준과 그거에 대한 파싱하는 개념들까지 체계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정책 배포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스노트 정책이 만들어졌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노트 룰은 업계에서 침입탐지 정책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스노트 침입탐지 시스템은 패킷 스진 모듈과 PCAP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내지는 DAQ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패킷 수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초창기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카드로부터 CPU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커널을 거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패킷을 바로 송신하는 DPDK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서 성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스노트는 DPDK 라이브러리 적용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노트는 GPL 버전 2 플러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고 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 이제 OISF에서 펀딩해서 개발한 스리카타라는 침입탐지 시스템입니다. 앞에 스노트가 성능이 좀 취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서부터 성능에 주안점을 둬서 멀티스레딩, 그 당시 2009년, 2010년에는 인텔이 이제 CPU를 멀티코어 방식으로 설계해서 출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멀티스레딩 기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리카타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네트워크의 패킷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노트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노트가 이제 상용화돼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매우 성능 좋은 오픈소스 침탐지 시스템으로서 이 스리카타가 이제 유명세를 탔고, 그리고 최근에 오픈소스 침탐지 시스템의 이 인프라는 이제 스리카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리카타는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닉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성능도 대폭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티스레딩이라든지 누마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 오프로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탐정책 최적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여러분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는 GPL 버전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리카타와 관련된 사이트들은 아래 링크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 브로라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 연구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95년에 로렌스 버클리 레버러토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시그니처와 어노멀리 디텍션 기능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고 이 패킷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 언어들을 갖다가 자유도가 꽤 높은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체의 정책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러한 문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 스크립트는 이벤트 드리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걸 가지고서 어떤 탐지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위를 정의하는 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전문가가 사용해야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지 이후의 행위를 자동화한다든지 로그 형식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좀 사용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FreeBSD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침탐 시스템, 특히 오픈소스 침탐 시스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호스트 기반의 침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색입니다. 오색은 다니엘 시드가 2003년에 호스트 기반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관리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호스트 기반 탐지 시스템이다 보니까 호스트들의 다 설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OS도 호스트에 따라서 OS를 다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BSD, OSX, 솔라리스, 윈도우, 맥OS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내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냐면, 악성 파일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스트 안에서. 그래서 파일 인테그리티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호스트 IDS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악성 코드들을 분석하는데 레지스트리가 훼손당했냐 안 당했냐 이런 것들을 또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스트의 로그를 분석해서 공격을 당했는지를 보기도 하고 루트킷을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시스템 정보를 탐지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중앙에 매니저를 둔다든지 그리고 각 호스트들의 IDS를 둬서 정책을 연동한다든지 아니면 로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에이전트 리스트로 해가지고 에이전트 없이 그냥 자체에서 돌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옛날에 이게 호스트 ID에서 꽤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잘 사용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로 EDR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백신 이외에 보안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호스트 IDS를 개량해서 EDR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썸하인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과 호스트의 무결성을 갖다 모니터링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호스트 혼자, 클라이언트 혼자 단독으로 수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정책을 제어한다든지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호스트 기반의 IDS이기 때문에 OS를 여러 종류를 지원해야 됩니다. 리눅스,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 윈도우, 맥OS 등 다양한 OS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인티그리티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레지스트리 모니터링하는 기능, 그리고 로그를 수집 분석하고 루트킷 탐지하고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 샤와이는 주로 이제 좀 인스톨하기도 까다롭고요. 윈도우즈에도 윈도우 자체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시그윈을 갖고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이제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침입 시스템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입 탐지 시스템의 최신 동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스노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노트 정책은 우리가 크게 정책의 헤더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부분은 주로 이제 그 프로토콜 헤더를 그 분석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칭을 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또는 액션과 같이 탐지가 매칭이 되었을 때, 그거를 탐지만 하고서 이벤트만 발생시키고 말 건지, 아니면 차단할 건지, 뭐 이런 것들, 행위를 갖다 정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탐지 정책의 그 프로토콜과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서비스 포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어느 게 소스가 어느 게 데스티네이션인지 방향을 갖다가 표시하는 이런 디렉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탐지 정책의 헤더 부분이고요. 옵션 부분은 이 탐지 정책이 이름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탐지 정책 코드가 어떻게 돼라는 걸 정의한다든지 아니면은 페이로드의 패턴을 가지고 탐지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의 옵션을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노트 룰은 이러한 헤더와 옵션을 가지고 있고 이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펄 PCRE 기능은 이 옵션 영역에서 PCRE로 디파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노트 탐지 정책은 IDS 버전 2에서 탐지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이 정책을 표현하는 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 트래픽이 새로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탐지 정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그 탐지 정책의 헤더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액션 영역입니다. 이 탐지 정책이 매칭되었을 때 그때 어떤 행위를 할지를 정의하는 게 이 액션입니다. 그래서 탐지만 할 건가 아니면은 차단을 할 건가. 그래서 차단을 하게 된다면은 드랍이라는 액션으로 정의를 하고요. 탐지만 하면은 얼러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만 한다는 이야기는 탐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체 로깅한다든지 아니면 로그 연동 서버에 전송하는 행위를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콜 부분입니다. 프로토콜은 우리가 모니터링할 트래픽의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TCP냐, UDP냐, 아니면 모두 다면 ANY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정의하는데 모든 그 어드레스를 다 탐지할 거야. 그러면 N이라고 적고요. 아니고 나는 특정한 IP 하나만 탐지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10.199.12.8이라는 IP를 탐지할 거야. 그럼 그렇게 그냥 적습니다. 아니고 나는 C클래스 대역을 좀 탐지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10.199.12.0을 탐지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C클래스 대역을 탐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10.199, 12.0 하고 슬래시 24라는 이러한 CIDR 형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탐지하는 정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시할 트래픽의 이 앨퍼 포트 부분을 갖다가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를 탐지하고 싶어 그러면 N이라고 적고요. 아니고 특정 대역 나는 1에서부터
124, 1014번까지의 포트 영역을 탐지하고 싶어 그러면 1:1024라고 적습니다. 내지는 여러 개의 파트를 갖다가 동시에 탐지하고 싶으면은 22번 포트 SSH 포트도 탐지하고 25번 SMTP 포트도 탐지하고 443에서부터 448번 포트까지 대역도 좀 탐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대화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 25, 443에서 448까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방향을 정의하는 디렉션입니다. 트래픽이 일반적으로 이 탐정책에서는 왼쪽이 출발지 소스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이 목적지 방향으로 흐르는 이 트래픽을 탐지하고 싶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아니고 양방향으로 모두 다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트래픽을 다 탐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꺽쇠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는 화살표로 그리고 양방향 다를 의미할 때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노트 탐지 정책의 헤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스노트 탐지 정책의 옵션 영역은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메시지로 그 탐지 정책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SID라고 해서 시그니처의 ID, 탐정책의 코드를 설명하는 정의하는 SID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페이로드의 다양한 부분을 탐지할 수 있도록 컨텐트라든지 PCR이 정책, 그리고 프로토콜을 실제 분석하는 기능들, 그래서 서비스를 인지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일을 분석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 룰의 옵션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노트 탐지 정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이 요즘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침입 방지 시스템의 최신 동향들,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최근 1, 2년 사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입 방지 시스템이 단순히 시그니처에 기반해서 탐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요. 주변 상황을 좀 인지해 가면서 탐지하는 기능들로 이렇게 좀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탐지 정책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각 환경에 맞춰서 침입 방지 시스템을 다 넣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최적화하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탐지 정책을 최적화할 수 있느냐. 매번 새로 장비를 구축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이 투입돼야 되냐. 자동으로 하면 좀 안 되겠냐. 그러려면 그 환경들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지 뭘 자동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을 인지할 건데, 그 네트워크 내에 있는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는 어떤 것들을 어떤 IP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떤 SNS 트래픽들을 지금 여기에 흘러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의 디바이스들은 아이폰을 쓰고 있는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세일즈포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인지해내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들이나 보안 시스템이나 아니면 통신 시스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해내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실시간 상황 인지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IPS를 갖다 딱 놓고 한동안 기다리면은 흘러다니는 트래픽들을 보고
몇 번 IP 대역은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구나. 몇 번 IP 대역은 리눅스 서버가 설치되어 있구나. 뭐 몇 번 IP 대역은 화상 전화가 설치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해내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실시간 상황 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이 IPS가 공격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공격이 맨날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이 생기자마자 공격에 대한 탐지 정책을 갖다가 즉시 이 IPS한테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즉각적인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탐지 정책이 실시간으로 거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탐지 정책이 정말로 잘 내장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차단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잘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NSS 랩이라든지 익사 랩에서 이러한 이제 IPS의 탐지 및 차단 성능을 갖다가 알아서 성능 검증을 해서 보고서로 공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익시아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에서는 새로 나온 이런 공격 트래픽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생성을 해서 그거를 흘려서 그것이 차단됐는지 아니면 차단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쭉 통계를 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스레 시뮬레이터를 가지고서 공격의 차단 성능은 어떤지, 탐지 성능은 어떤지,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지금 막 만들어진 이러한 공격 트래픽들을 잘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능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암호화 트래픽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한 7, 80%까지, 80% 이상까지 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0년, 11년, 12년 이때 조사한 결과로는 암호화 트래픽의 비율이 20%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만에 이게 80% 넘어서까지 이제 나온 거니까 거의 4배 이상 암호화 트래픽의 비율이 올라간 거죠. 엄청난 속도로 암호화 트래픽의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인 이 IPS가 네트워크의 한 중간에서 트래픽을 복호화를 해야만이 악성 트래픽을 분석해낼 수 있는데 이 복호화를 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중간에서 이렇게 복호화할 수 없도록 암호 프로토콜이 점점 진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처럼 TLS 1.2에서는 우리가 이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네고시에이션 과정들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단, 우리가 TLS에서 이 프라이빗 키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TLS 1.3에서는 이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세션 키에 대한 핸드쉐이킹 과정도 암호화돼 가지고 중간에 세션 키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키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복호화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보안 제품이 그럼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암호화 트래픽 환경에서도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암호화 트래픽 환경에서 최근에 연구되는 거는 이 암호화 트래픽 환경에서 그 악성 트래픽, 공격 트래픽을 갖다가 인지해내는 기능들을 연구를 통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암호 트래픽 환경에서 공격 트래픽을 분석해내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은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망마다 다 이렇게 설치가 돼야지 망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수의 장비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장비가 많다 보니까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관리에 대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최근엔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운영자가 다수의 장비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장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관리 자동화, 보안 제품에 대한 관리 자동화 관점에서 시큐리티 오토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한 자동화 기능들을 갖다가 보안 제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정책을 튜닝한다든지 설정을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종 장비에 대해서 탐지 정책을 배포를 내려도 이게 장비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정책을 만들어서 내렸을 때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정상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다 좀 더 차단을 광범위하게 해서 네트워크의 정상 트래픽을 차단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종 장비에 대한 차단 정책에 대한 연동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기종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정책 연계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오토메이션 기능들이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은 무엇인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픈소스 침입 탐지 시스템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5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의 최신 동향을 이야기에 앞서 침입 탐지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인 스노트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의 최신 동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